안녕 언니야. 오늘은 좋은 생필품 재테크 얘기 해줄게. 나쁜 치약이나 칫솔들이 우리가 매일 쓰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보면 얼마나 나쁜지, 또 야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언니랑 나랑 쓰고 있는 이 치약이 얼마나 세상 없는 좋은 치약이거든. 그래서 이 희소성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가진 우리 마트의 치약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재테크를 재밌게 할 수 있는지 그 얘기 해볼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치약의 진실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쭉 올리면 이런 것들, TV조선에 나왔던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유익한 정보고, 여기 닥터 코넬 인 대구 이분의 강의를 안녕하십니까. 참고하면 코넬의 됩니다. 힘! 대구 코넬. 이 유튜브의 내용을 대충 정리하면 내용은 이렇거든요. 치주 질환 또는 잇몸 질환과 발기부전의 연관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 거죠. 위험성을 2배 이상 높인다. 158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2.17배, 즉 2배 이상이었더라. 이렇게 하고 내용들을 대충 살펴보면 스페인의 그라다나 대학에서 했는데 여기는 158명 중에 2배 이상이었고, 또 대만의 의과대에서 했는데 3만 3천명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2배 이상이 나왔고, 이런 여러 가지 논문들에 의해서 입증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치주질환이 있는데 발기부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나 장애가 생기나 이렇게 보니까 혈액을 검사해 보니까 혈액 내에 염증 반응성 단백질, 그러니까 염증 수치가 높은 단백질 수치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게 웬만한 당뇨나 고혈압 환자하고 똑같은 만성질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치약이나 칫솔을 잘못 쓰게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처음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나는 3년 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줄 증빙 자료가 없었어요. 근데 의사분이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입속 세균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작지만 이게 입속 세균의 균형이 깨졌을 때 있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몸에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런 세균들이 전신을 통해서 이 치약이나 칫솔에서 이제 잇몸 점막이라든지 치아가 상하게 됐을 때 그 사이로 이제 침투해가지고 온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염증도 일으키지만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음경혈관은 아주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남자들한테는 그 발기부전이라든지 그런 증상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발기부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또 행복권이 침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부부간에 갈등이 초래된다든지, 그러니까 많은 갈등 중에 그것만 때문에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그게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가 돼서 또 가정이 부서지거나 그렇게 되면 또 그 안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많은 국가적인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무시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에게만 이렇게 나쁠까요? 아니죠. 혈액이 오염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많은 질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입속세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장 잘 설명된 게 내 생각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몸신 입속세균 이렇게 검색하면 그 내용이 굉장히 잘 설명돼서 몇 개 발췌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치태 플라그 있잖아요. 그거 1mg당 입속세균이 거의 한 수억 마리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런 세균의 종류가 700여 종이고 그 중에 몸에 유해한 세균은 30여 종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구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한 개일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데 이렇게 연결돼서 막 꿈틀꿈틀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입속세균이 여러 종류, 나선형도 있고 구균도 있고 강균이라서 끼쭉한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들이 이제 입속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폐로 들어가서요. 폐종양이나 폐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심장으로 가면 심내막염 그리고 폐종양이나 폐렴, 심내막염이 아까 말했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원인이 되고 강균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막대기처럼 길단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인데 이게 치아 틈새를 파고들어서 전신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혈관이 열리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이 점막이 분홍색인 거는 여기에 바로 혈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막이 딱 깨지면 여기 안으로 혈관을 타고 세균들이 침투해서 몸에 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잠깐만. 그래서 혈관을 타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몸에 노폐물 관리라든지 면역을 담당한 림프관도 있잖아요. 그 림프관으로도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 정맥 옆에 녹색 림프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전신질환을 부르는데 이게 몸신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은 날에도 나오고요. 여기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치주질환 때문에 뇌졸중 또는 치매 이런 것들이 거의 3배 가까이, 폐렴도 4배 이상, 심장질환도 거의 3배 가까이. 특히 이게 당뇨, 지금 굉장히 당뇨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당뇨병 발병률을 6배나 높인대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당뇨뿐 아니라 사망도 증가시키는데 유튜브에서 입속세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니면 입속세균의 위험성 이렇게 검색하면 생로병사의 비밀도 그렇고 여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입속세균은 전신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 되고, 또 여기 보면 입속세균이 작지만 잇몸 뼈까지 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그만큼 위험하다. 급성으로 감염됐을 때,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혈액으로 침투해서 다른 장기에 영향을 끼치고 염증을 일으키고 뇌졸중이나 치매 이런데 치명적이다. 그리고 모든 암은 염증부터 시작하는데 이 입속세균이 몸의 염증 수치를 올리기 때문에 또 췌장염에 이 사람은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인체에 치명적인 질환 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채널에서 입속 세균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양하게 정보를 보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입속 세균이 위험한가? 그걸 단적인 실험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같이 볼게요. 나눠서 담아보겠습니다. 제가 구강 세균을 한 튜브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세균을 그렇게 구하셨어요? 저희가 다 키운 세균입니다. 한쪽에는 지금 입속에 세균. 네, 제가 잘 섞이게 두 튜브를 잘 흔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딱 2분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2분 안에 어떻게 혈액 자, 봐봐. 어떻게 되는지 잘 봐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 되는 거 같은데요? 네. 자, 세균이 섞이지 않은 원래 혈액입니다. 네. 아주 묽어요. 원래의 상태 그대로. 그런데 자, 구강 세균을 섞은 혈액이 담긴 튜브입니다. 뭐야? 튜브입니다. 완전 묻었네.
쓰신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시간 안에 차이가 있네요, 진짜. 아, 근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긴 건가요? 자, 입속 세균 때문에 혈액이 빨리 응고된 것입니다. 입속 세균 때문에 혈액이 빨리 응고된 것입니다. 세균이 우리의 혈액 내로 침투하면 우리 몸은 그 세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혈소판이 달려갑니다. 우리의 몸은 이러한 혈소판을 통해 보호가 되지만 그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동맥 경화나 급성 혈관 염증 등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짝 하고 이렇게 치카만 열심히 하면 건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의사는 뭐라고요? 좋은 치약과 칫솔을 써야지만 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 좋은 치약과 좋은 칫솔을 쓰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남성 건강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양치질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치약과 칫솔로 양치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니는 좋은 치약이랑 좋은 칫솔 쓰고 있어요? 좋은 치약, 좋은 칫솔이 뭘까요? 그럼 좋은 치약이 아니라면 나쁜 치약, 나쁜 칫솔도 있다는 거고, 나쁜 치약, 나쁜 칫솔. 그러니까 이제 통틀어서 그냥 치약으로 얘기할게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는 것처럼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온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암이라든지 그런 전신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좋은 치약이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 몸에 어떻다는 거예요? 해롭지 않다는 거죠. 하나도. 즉 해롭지 않다는 거는요. 양치 후에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쁜 칫솔, 나쁜 치약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해롭게 하고, 그 해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잔여물이 남고 상처를 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잔여물이 남고 상처를 낸다는 거는 결국 우리 몸에 뭘 만든다면 경피독이라고 하는 독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경피독이 뭔지 잠깐 볼게요. 자, 언니 무슨 독이라고요? 경피독. 따라 해보세요. 경피독. 경이라는 건 입구, 그러니까 경로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피는 피부고 독은 독소 할 때 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독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피부로 들어가는 독을 말하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는, 언니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시골에는 뱀 많았잖아요. 뱀의 독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독을 먹게 됐을 때, 1번 독을 먹게 됐을 때, 또 2번은 뱀에게 물렸을 때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네, 2번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예전에 이렇게 김정은 그 사람, 북한의 그 사람이 그 정권을 잡기 전에 형이 이렇게 독을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이 이렇게 묻혀서 죽었잖아요. 그게 이 피부라든지 입안의 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흡수되거든요. 그런데 이 피부로 흡수되는 독은 여기 보면 간과 장에서 해독이 먹게 되면, 그죠? 먹게 되면 간과 장에서 해독을 하고 8, 90%는 배출돼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피독은 뇌나 내장 지방에 축적돼서
배출되는 게 얼마밖에 안 된다고요? 10%. 그럼 나머지 8, 90%는 다 어떻게 된다는가요? 체내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포를 변이시키고요. 각종 염증을 만들고 피를 오염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피독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치약, 샴푸, 린스, 바디워시, 클렌징, 입욕제, 화장품, 뭐 염색약, 펌, 청소세제, 방향제, 주방세제, 세탁세제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그 성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노벨 수상자예요. 노벨 의학상 수상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암 발생의 원인의 75%는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람들은 뭐 담배라든지 이런 거 술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3배는 더 위험한 게 바로 생활 속에 있는 화학 성분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가 그게 되게 그러니까 아토피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급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질 오염이라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경피독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저도 암에 만나기 전에는 한 번도 못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이런 질병의 원인은 사실 따로 있는데 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치료하고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품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던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적으로 사용을 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았으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몰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애들 이 아토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런 걸로 고생을 하는데 알면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석유로 만든 화학물질, 합성 계면활성제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이런 생필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도 다 관여하거든요. 왜냐면 다 우리 몸은 혈관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심혈관 질환, 간 질환 이런 질환들을 많이 일으키고 이 독성들이 아토피나 탈모나 당뇨나 각종 암들을 일으킨다. 이렇게 여기 보면 성기능도 떨어뜨리고 여성들은 자궁 질환, 대장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이것들이 또 유전돼요. 이 독소가 3대까지 유전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할머니 때 처음 세제를 사용 많이 해가지고 엄마 그 다음에 나한테까지 왔잖아요. 근데 현대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경피독이 줄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난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서점에 가면 이렇게 경피독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고 또 요도하열이라든지 그러니까 몸은 분명히 남자애로 태어났는데 몸이 여자의 몸으로 바뀌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애한테는 평생이 너무나 힘든 진짜 그런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라든지 또 아토피라든지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경피독 때문이라고 최근에 막 밝혀져서 EBS에서 방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좀 찾아보면 굉장히 많고 이 책에서 발췌한 걸 좀 보여줄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경피독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식생리대에서 라돈이라고 해서 이건 방사능 물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불임을 야기하기도 하고 애들 생리통을 굉장히 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경피독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 이 책에는 또 오늘은 또 치약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애기들 치약 있잖아요. 애기들 치약. 애기들 치약이 여기 보면 어른들 치약보다 달달한 애기들 치약 이게 어른들 치약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높다고. 그래서 애기들 폐렴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입속세균 중에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치약을 쓰는 거는 굉장히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확실하게 애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거든요. 이게 피부로 경피독이 흡수되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팔 안쪽 겨드랑이를 1로 봤을 때 등은 17배, 머리나 이마도 굉장히 높고 생식기는 중요한 게 여기죠, 그죠? 42배. 그런데 점막, 입안, 항문 이런 게 점막이잖아요. 혈관이 바로 있고 촉촉하고 습한 부위 이런 데는 바로 흡수되거든요. 바로. 그래서 잔여물이 안 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그림은 우리 딸내미한테 제가 그려달라고 한 그림인데 이게 경피독을 막지 않으면 이런 거죠. 계속 원인은 딴 데 있어서 몸은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데 뭐 때문에 아픈지 모르고 계속 아픈. 그래서 치약과 칫솔에 뭐가 들어있는지 뭘로 만들어졌는지 알면 이 경피독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약은 뭐냐면 세제와 돌가루 연마제라고 하거든요. 네, 연마제가 합해진 게 치약이에요. 그러면 설거지로 치면 이게 퐁퐁 같은 주방 세제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수세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깔간에는 이 치석이 딱딱해지니까 치약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세제는 뭘로 만들어지냐면 석유에서 추출한 합성 계면 활성제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연마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렇게 되면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겠죠? 근데 요렇게 유리가 깨진 것처럼 쭈삣쭈삣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아랑 점막에 상처를 처수세미로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타일 같은 거를 확 이렇게 청소하면 어떻게 돼요? 막 상처가 막 나서 여기에 결국은 노폐물이 끼고 여기에 세균이 발생하고 해서 오히려 더 나중에 더 지저분해지잖아요. 똑같은 경우인 거죠. 그래서 너무 강한 연마제 이게 문제거든요. 연마제 너무 강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치약에 들어가 있는 VR 성분이고요. 세 번째는 칫솔의 모. 이게 칫솔이 우리가 그 잇몸 안에서는 이렇게 마사지 해줄 수 있는 게 이 양치질 할 때 칫솔뿐이거든요. 그래서 칫솔 모가 끝이 이렇게 동그란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보통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끝이 어떠냐면 이렇게 잘려 있어요. 이렇게. 이해돼요? 그냥 절단기로 탁탁탁 자르니까 이게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것도 있고 현미경으로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여기처럼 손상을 만드는 거죠. 점막이나 치아에. 그래서 이렇게 치아에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있잖아요. 범랑질하고 보호막이 있거든. 이빨이 안 썩도록. 근데 이걸 자꾸 부셔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손상되게 되면 이 안에 이렇게 치아 뿌리에 있으면 여기 뭐가 있어요?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죠. 그죠? 그래서 충치 심하게 생기면 여기 피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로 이런 입속세균이 저런 무시무시한 입속세균들이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여기 있는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가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면활성제라고 해서 이거는 이렇게 요게 기름이잖아요. 밑에가 물이고 맞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섞여요? 안 섞여요? 원래? 안 섞이죠. 근데 이 두 개가 이렇게 섞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서 경계면활성제라고 하거든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침처럼. 요거는 물과 친한 부분, 요거는 기름과 친한 부분인데 요 모양이 이렇게 보면 이 경계를 없애주거든요. 근데 이런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화장품, 약, 세제, 샴푸, 치약에 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쉽고 바르고
그 물기가 있는 것들은 몸에 쓰는 모든 것들에 다 이 계면활성제가 합성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